태풍 차바로 인한 제주 지역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범람한 한천 복개 구조물이 나무와 쓰레기 더미로 막혔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복개 구간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대규모 공공시설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설계가 잘못되거나 부실 시공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정전과 단수 피해 복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안내는커녕 신고 접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태풍 차바가 핥히고 간 상처가 아주 깊고 큽니다. 갈수록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까지 집계된 재산 피해만 1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공무원과 군인, 자원봉사자까지 복구에 힘을 보탰고 정부는 제주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태풍 차바가 핥히고 간 제주시 한천 주변. 아수라장으로 변한 집안에서 장판지와 가재도구들을 꺼내느라 분주합니다. 시간당 50mm의 물폭탄이 쏟아진 데다 만조 시간대와 겹치면서 주택과 상가 수십 채가 순식간에 잠겨버린 겁니다. 태풍 나리 이후 9년 만에 또다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답답하고 지금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진짜 일날 힘이 없다고. 일도 못 가고 지금. 양식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광어들이 죽은 채 떠 있고 폐사한 광어들을 수거하는 작업은 끊이질 않습니다. 강풍에 정전되면서 출하를 앞둔 광어들이 무더기로 폐사한 겁니다. 잠정 피해액만 4억 원. 파도가 많이 세, 얼굴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국내에서 들어오니까 우리가 좀 멀리 좀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집계된 재산 피해는 114억 8천여만 원. 정부는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10억이 넘어가는 상태고요. 앞으로 더 집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도 일단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전제로 하고 모든 걸 검토해야 되겠다라고 이미 의견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태풍 차바 복구 작업에는 첫날부터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1,3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태풍 피해 응급복구비로 제주도에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지원하고 복구 장비와 구호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태풍 차바로 인해 제주도 내 121개 학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애월고등학교에 지붕이 파손되고 세석이 초등학교에 교실이 침수됐으며 오연고등 4개 학교는 정전으로 수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육청은 예비비를 활용하거나 교육시설 공제율을 통해 수리비를 지원하고 학생 안전을 위한 매뉴얼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이 하천 위를 콘크리트로 덮어서 도로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제주시 한천 복개 구간인데요. 9년 전 태풍 나리 때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똑같은 피해를 막겠다며 일부 복개 구간을 철거했지만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김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제주시 한천 하류 지역. 콘크리트로 덮인 복개 구조물 아래로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구조물 기둥마다 나뭇가지와 쓰레기 더미가 뒤엉켜 걸려 있습니다. 복개 구조물 상판 가장자리에도 떠내려온 나무들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사람 몸통보다 더 큰 이런 수중보 수백 개가 불과 5m 간격으로 촘촘히 설치돼 있으면서 내려오는 물을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9년 전 태풍 나리 때도 물이 빠지지 못해 범람했고 복개 구조물 상판 일부가 터져버렸습니다. 구조물을 통째로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지만 제주시는 터져버린 상판만 철거했습니다. 주차를 하는 공간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주민들 입장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은 또다시 복개 기둥에 막혔고 상판이 철거된 부분으로 솟구치면서 아래쪽에 있던 차량들이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하천이지 이 복개 된 이 구조물 밑에는 댐입니다.
댐이기 때문에 거의 물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제주시 지역의 하천을 덮어 도로와 주차장으로 쓰는 복개천만 6군데. 9년 만에 똑같은 재해가 되풀이되면서 모두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공공시설들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재해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세계자연유산센터 지하층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160mm가 넘는 비가 1시간 만에 쏟아지면서 지하층 1,500제곱미터가 침수된 겁니다. 수장고가 침수되고 전기 설비가 고장나면서 2주간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지하층으로 빗물 유입이 쉽게 되는 건물 구조인데다 배수구 용량이 작은 게 피해를 키웠습니다. 위에서 이제 모아진 물들을 집수구로 직접 뺄 수 있는 고를 하나 더 만든다든가 지하 1층에 턱을 만들어서 호구 주변에 했다 그러면 그 턱을 설치해서 물줄기를 이제 바꿀 수 있도록. 준공 2달 만에 강풍에 지붕이 파손됐던 제주 복합체육관은 2년 만에 다시 지붕이 뚫렸습니다. 초대형 태풍에 견디도록 설계됐다지만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면서 부실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 날아갔구나 생각했죠. 이게 뭐 체육관 지으면서도 공사를 하면서가 문제인지 그건 진짜 똑바로 밝히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태풍에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은 100여 곳에 피해액만도 30억 원.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위력이 기록적이기도 하지만 안일한 대처와 부실에 공공시설도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태풍 차바로 제주 지역 문화재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화재청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와 시도 지정문화재 21건 가운데 20건이 제주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제주시 조천읍 와을 본향당의 신목과 연북정 등 제주도 민속문화재 10건이 파손됐고 천연기념물인 영실 진입도로도 훼손됐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전기와 수돗물이 끊긴 집이 아직도 적지 않은데요. 한국전력이나 행정시 모두 항상 통화 중이었습니다. 언제쯤 복구될지 안내를 받을 수 없고 신고를 할 수도 없어서 시민들의 불만이 아주 큽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전력 전기공사 차량이 골목길로 들어옵니다. 나뭇가지를 베어낸 뒤 강풍에 끊어진 전선을 교체합니다. 인근 어린이집은 전기 공급이 안 돼 원화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정전 피해를 입었던 5만여 가구 가운데 2천여 가구는 복구가 안 돼 이틀째 불편을 겪었습니다. 123에 전화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핸드폰을 다 동원해가지고 해도 한 사람도 걸리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접수도 못했고. 고압선은 대부분 복구됐지만 가정에서 직접 신고해야 하는 저압선은 신고 전화가 불통되면서 복구까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약 한 35만 콜에서 약 40만 콜이 들어왔습니다. 물리적으로 저희가 전화를 다 받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저희 전 직원이 이틀 동안 전부 근무하면서 정수장까지 정전되면서 수돗물 공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제주시 이도동과 도남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틀째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계속 전화가 목통이잖아요. 그러면 안내 멘트라도 며칠까지 어디 동이 불편하겠다 이런 안내를 해주시면 저희가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 속에 이제 공기들이 들어가가지고 물 흐름을 막아가지고 정상적인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작업이 공기 빼는 작업이 좀 늦어져가지고 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잦은 제주에서 기본적인 정보 안내도 이뤄지지 않아 재난 매뉴얼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울산에서 인명구조에 나섰다 실종된 제주 출신 20대 소방관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도 제주에서 30년 동안 소방관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돼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거센 강물 속의 한 자동차에서 29살 강기봉 소방사가 가까스로 탈출합니다. 급류에 맞서 안간힘을 쓰며 주변의 타이어나 나무를 필사적으로 붙잡습니다. 하지만 강 소방사는 버티지 못하고 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강소방사는 어제 고립된 차에 사람 2명이 갇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구조대원 2명과 함께 회야강변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차 안에 사람은 없었고 구급차로 되돌아가려던 순간 불어난 강물이 구조대원들을 덮쳤습니다. 동료 2명은 간신히 급류에서 벗어났지만 강소방사는 실종 11시간 만에 강기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냥. 예. 특히 뭐 다른 시민들도 그렇겠지만 동료니까 그냥 뭐 막막했습니다. 강소방사의 아버지도 같은 소방관 출신. 아버지는 인명구조 의지가 투철했던 아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뭐 119면은 당연히 남을 구하러 다니는 게 뭐 직업 아닙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구조 현장에 몸을 던진 임용 1년 6개월 신참 소방관의 의로운 희생이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하경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쓰러진 채 발견된 80대 할머니가 숨져 관계 당국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쯤 제주시 구자읍 판동리 86살 김모 할머니가 마당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서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제주도는 할머니가 외상을 입었고 저체온증을 보여 강풍에 쓰러진 뒤 장시간 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태풍 피해를 입은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취소했습니다. 안행위는 오는 11일 제주도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취소하고 오는 10일 태풍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피해 현장을 시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와 JDC에 대한 국정감사를 갖습니다. 태풍 차바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내일부터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복구 작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도내안 특급 호텔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태국인 관광객인 23살 A씨를 간강 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